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가 그간 상승했던 기술주 위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그럼에도 산타랠리에 힘입어 새해에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중 로봇용 소형 컴퓨터 제슨토르를 출시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슨토르는 지난 2014년에 출시한 제슨 컴퓨터의 최신 버전으로 로봇과 드론, 자율주행 분야에서 인공지능 작업을 수행합니다. 엔비디아가 제슨토르로 로봇 분야에서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 추정 사진 관련 글에서 유인 전투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량의 장거리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이 필요하다면서 무인 드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2025년도 이제 단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2024년도의 증시는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7월까지만 해도 사실상 국내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는데 갑자기 돌아서는 외국인들의 이 변심 속에 국내 증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지만 이렇게까지 내려왔으면 내년만큼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 지금 증폭되어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한다면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딱 이것만 집중하면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다 하는 테마들만 종목들만 꼽아왔기 때문에 꼭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기에 대한 정보들, 수익들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그래도 조금 더 기분 좋게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시점에서 전략을 조금 더 꼼꼼하게 세워보면서 새해에는 조금 더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광장에서 빅스 대표님이 새해에 새로운 전략들 다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도 현재는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 연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기도 해서 아무래도 조금 차익 실현 움직임이 더 부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하락입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해서 막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막 세계 증시가 이제 망하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번 연도 안에 얼마나 또 많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까? 역사적 신고가도 만들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과 조정은 앞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반복될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미국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미국 증시를 토대로 이제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양 시장이 모두 이 디커플링 현상을 좀 심화하고 있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한 초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는 계속 꾸준하게 추세적인 부분을 타고 갈 겁니다. 원래 미국 증시의 특성이에요. 네. 원래 우상향을 계속 만들어냈던 이 증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계속 이어져 나갈 거지만 국내 증시랑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죠. 2024년도 7월 달까지는 좀 좋았던 시장이었는데 또
푹싹 주저앉았던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없다. 또 반대로 내리기만 하는 시장도 없다. 내렸으면 올라가는 것이 기본이고 또 올라갔으면 또 내려오는 것이 기본인 듯 우리가 또 국내 증시에 대한 반등장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기는 했지만요.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이런 기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뉴욕 증시는 앞으로도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대표님께서도 보고 있으시니까요. 이런 코멘트들 여러분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곳은 바로 또 이 로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중에 로봇용 컴퓨터인 제슨 토르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AI 로봇의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종합적으로 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엔비디아가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꾸준하게 있었고 그리고 로봇에 대한 얘기는 이번 연도 작년부터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젠스성 CEO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결국에 산업 스마트화가 굉장히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스마트 공정화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개발 관련되어 있는 칩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아까 봤던 이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오후장에는 급격하게 로봇주들이 또 올라갔는데 네. 사실 이거 하나의 재료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지켜갈지는 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한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인 로봇 테마도 사실 25년도에는 꾸준하게 계속 지켜봐야 될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아마 이 얘기를 좀 자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찌됐든 계속 꾸준하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동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많이 위축되었던 기술주들이 이제 좀 날개를 펴고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도 역시나 이 로봇 테마도 빠지지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이제는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위축되었던 섹터에서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로봇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화력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꼭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밀착 종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드론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꾸준히 무인 드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사람은 필요가 없다. 우리는 결국 무인 드론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사실 앞으로 25년도에 가장 초점을 둬야 되는 두 가지 테마. 그 중에 하나가 양자암호랑 드론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봤던 로봇 테마도 네. 기술적으로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정책에 따른 수혜는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을 때 네. 여기에 따른 머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이 교집합의 수혜주들 그렇죠.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도 추가적 상승을 만들어냈듯이 드론 테마랑 양자암호 테마는 25년도 상반기 때까지는 적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의 주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드론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양자가 올라가는 거 대비했을 때 조금 숨죽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 숨죽이고 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지금 딱 잡으면 좋은 종목들 제가 한번 오늘 몇 가지 종목들 한번 풀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드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머스크 효과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드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안에서도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주들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대표님의 전략은 어떤 걸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더욱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에 걸맞은 밀착 종목 2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정확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50분까지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저희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2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50분까지 진행되지만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방송이 너무 짧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음 거래일부터 장중의 시황 그리고 세세한 전략까지 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팍스 통신망 안에서는 그날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황적인 흐름도 다 살펴주시고요. 그때그때 공략할 수 있는 단기 공략주까지도 선별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혜택들 받아갈 수 있는 루트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50분 전까지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 양지수는 서로 다른 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권으로 내려왔죠. 0.22% 하락하면서 2,399선에서 오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1.83%나 오르면서 678선으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서로 다른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이 달라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2,000억 원 넘게 물량을 또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조금 밀렸고 코스닥 지수는 힘있게 날아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는 1월 13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이런 일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는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봤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대표님, 오늘 시장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아침부터 이 시장 상황은요, 사실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8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시장의 이 지수 차트를 좀 보게 됐을 때는 특정 지지 구간이 내려올 때마다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이 구간만큼은 좀 지켜줬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소폭 하락 출발을 했었으나 여기에 따른 이 지지 구간에 대한 포인트가 매수세로 유입이 좀 되면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서로 다른 좀 온도차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보함인 상황에 또 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어느 정도 좀 일치되는 어느 정도 좀 무난무난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봤던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을 만들어냈죠. 여기에 따른 요인은 뭐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지금의 시점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시점에 좀 초점을 둬라라고 해도 될 만큼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면 결국엔 뭐가 수혜가 된다 그랬죠? 기술주가 이제 시장에
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술주가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상승폭을 조금 더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뭐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기술주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유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 LFP 기업으로부터 관련되어 있는 부품을 대략 2조 원 가량의 부품을 또 수주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얘기냐면 앞으로 내년만큼은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장의 지수를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그동안 또 몸집을 많이 불려왔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또 어느 정도 자리만 지켜줘도 어느 상승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슈를 토대로 2차 전지의 이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앵커님이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연초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를 꼽자면 저는 CES와 이 JP모건의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JP모건의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다뤄갈 예정으로 사실 여기 항상 이 이슈들을 토대로 뭐 의료기기 의료 AI 그리고 여기 토대로 제약 관련주들 이렇게 또 움직임을 항상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약주고 또 추가적인 수급들이 유입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2024년도 연간 있었던 지수의 흐름입니다. 7월 달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누구라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종에 대한 호황 이슈들로 인해서 지수는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만들어냈고 특히나 삼성전자도 다시 9만 전자를 바라보는 이런 스탠스를 좀 취하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만들어냈는데 그때 당시에 7월 달을 넘어서 8월 달쯤에 이 미국 JP모건에서 또 이런 보고서를 냈었죠.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률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이슈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때부터였었습니다.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이 투매가 좀 계속 시작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전반적인 업종들을 포함한 종목들에 대한 주가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시점이에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현재 지금의 지수의 지지 라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선, 2400선이죠. 2400선을 포함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670선을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 오면 지수는 다시 반등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 구간이 계속 연달아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구간은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매수 포인트, 매집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따라서 25년도만큼은 꾸준하게 추가적 상승과 반등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2025년도에 이 지수 예상치를 각 증권사마다 분석해서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포인트가 코스피 기준으로 2800선에서 3000포인트 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내년만큼은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25년도에 상승해서 또 소외되지 않도록 어떠한 테마들을 포트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타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알려드리는 테마들 꼭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설명을 드릴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단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로 꼭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오셔서 여기에 대한 수익까지 꼭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일단 지금의 국내 증시를 놓고서 단연 얘기가 많이 거론되는 거는 저가 메리트입니다. 워낙 지수가 하방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이런 매수세 유입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나 기조 안에서 당연히 기술주가 단연 오를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오늘장 안에서만 보더라도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발 호재가 나타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오름세를 보였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도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을 조금만 눈여겨보더라도 일정 기대감을 가져가는 데도 있고 전망이 괜찮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쏠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궁금해지시겠죠. 또 올해는 마무리가 됐지만 이번 주에 아직 두 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일정이 있는지 눈여겨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에 살펴볼 수 있는 일정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 거래일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네. 일정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새로운 테마의 이슈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재료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재료들이 이번 주에 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같이 볼 재료는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재료인데 사실 반도체와 AI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의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율은행 상방법이라고 해서 사실 이번 연도 중순부터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시행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특히나 최근에는 또 이 머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수혜까지 겹쳐질 수 있는 자율주행은 지금 계속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는요, 미국이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대중 투자 통제를 내년부터 1월 2일이죠. 뭐 내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을 하느냐? 대표적인 거 뭐 반도체도 있고 AI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양자 컴퓨터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핵심 부품이나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될 예정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자,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하려면 미국 기업인데 중국에 투자를 하려면 재무부에 신고를 하고 투자를 해라. 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중국 투자를 금지를 시키면서 미국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개발과 활성화를 진행시키려는 이 의도가 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홍콩이나 마카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반발이 좀 거세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보다 항상 이 이슈로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항상 어디가 이득이에요? 한국이 이득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몇 가지를 좀 짚어볼 건데요. 사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는 꾸준하게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던 종목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QSI를 좀 살펴볼 건데요. QSI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으로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팍스경제TV에 나왔을 때 한 번쯤 공략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같이 수익도 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 저는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자, 이제부터 눌림목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걸쳐왔던 이 라인대를 이제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윗꼬리를 달지 않은 채 다시 그냥 가파르게 상한가로 닫아버렸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악성 매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꾸준하게 윗꼬리 캔들들이 연이어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수급 주체들이 매물들을 다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조정이 있을 때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언제 타점을 줄지는 모르지만 주목하고 있다가 눌림목이 나오는 순간 재빠르게 캐치해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사실상 상한가 양자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상한가에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들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던 KCS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KCS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횡보를 해주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양자 컴퓨터와 연관성이 붙게 되면서 또 가파르게 신고가를 만들어낸 종목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상한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20%나 만들어냈어요. 자, 그만큼 역사적 신고가의 자리에서 추가적인 힘이 상승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은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점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3년도 때부터 만들어진 고점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때 당시 악성 매물을 한 번에 소화시켰는데 그 한 번에 소화시킨 과정이 갭상승으로 소화를 시켰습니다. 자, 추가적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을 받아먹으면서 오늘 윗꼬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3,000원대 신고가 자리에서 지지 라인이 잡혀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있는 종목들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QSI나 KCS나 두 가지 종목 모두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눌림목을 현재 시점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 조금 여유로운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고요. 나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눌림이 가파르게 나왔을 때 우리가 단타로 또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시점을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전략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자암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관심 종목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강한 모습을 보이는 KCS나 QSI 말고도 지금 추세를 타고 있지만 최근에 또 가파르게 상승을 보였던 시점에서 눌림목 단기간에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 이미 만들어진 종목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망에 함께 미리 들어오셔야 제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잡아드리지 못하는 종목들을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팍스통신망을 버리시면 안 되고요. 먼저 오셔가지고 자리 차지하신 다음에 제가 장중해드리는 종목들로 수익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도 핫한 양자 컴퓨터지만요. 앞으로는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일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는 목요일이죠. 1월 2일부터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규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다시 한 번 더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던 QSI 그리고 KCS 두 가지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QSI도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윗꼬리가 잘 안 달리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뒷받침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단기 고점이 나온다면 조정이 나온다면 눌림목에서 우리가 재빠르게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KCS 양자 컴퓨터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르지 않을 종목입니다. 신고가 영역이고 이전 고점을 갭을 띄워서 상승하면서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갭을 메우려고 하는 움직임 나타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대표님이 짚어주신 관련주들 향후 대응 전략들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때그때 장 흐름에 맞춰서 새롭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생긴다면 그 종목까지도 안내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일정을 두 가지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 하나밖에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금요일부터 시행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사실 이제 앞서서 봤던 양자 컴퓨터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지만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정책주도 정책주인 만큼 현재 시점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테마들은 항상 이제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근데 이번에 또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또 이번 주에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또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일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이미지가 보이시죠? 이제 테슬라의 로고를 단 배가 생길 예정이에요. 정말로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미지는 이건 합성이고 바다 위의 테슬라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시대가 이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K조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3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자율운항 선박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관련 법 시행으로 기술 실증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요. K조선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을 다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도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도 단계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타고 있어도 핸들과 이 페달에 발을 올려두고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타고 있지 않아도 차가 움직이는 게 5단계, 6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총 4단계로 구분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인 이 선장이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는 사람이 없어도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기술들이 점점 개발이 되겠죠. 단계별 자율화 기준을 좀 마련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까지 계속 꾸준하게 받아볼 종목, 결국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 사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테슬라가 역사적 신고점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써가면서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 국내에서 뭐가 움직였어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기존에도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국내에 있는 자율주행 종목들이 움직이는 만큼 여기에 대한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여기에 대한 또 이뻐하는 머스크에게 또 뭔가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도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역시나 기술적으로서 25년도에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종목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SOS랩과 두 번째는 라이콤입니다. 두 가지의 차트 모두 다 다른 특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SOS랩입니다. SOS랩 같은 경우는 딱 포인트가 단타로 좀 보기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좀 전략을 여러 가지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이래로 보시면 꾸준하게 하락만 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첫 번째 하락을 짚어주는 바닥이 나왔었고요. 자, 이때 당시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지만 두 번째 바닥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쌍바닥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쌍바닥이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추가적인 이슈를 열고 수급을 바탕 삼아서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뭐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흐름들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어느 정도 하나의 테마의 특성을 좀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고점까지는 좀 붙여주는 그런 특성을 좀 보이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공략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10,000원대까지 눌렸을 때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느냐, 혹은 만약에 다음 주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를 달고 갭상승을 일부 보여줬을 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재빠르게 잡아서 단타로 공략을 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을 좀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이 없어요. 히스토리가 없습니다. 상장되고 나서 하락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만큼 매매에 대한 테크닉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딱 공략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략 못 하실 것 같죠? 자, 공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QR코드 찍으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좀 예전부터 자율주행하면 늘 관심 있게 쳐다보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라이콤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또 역사적 신고점도 만들어내고 테슬라가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했던 그 행사장에서도 추가적인 급등까지 만들어내면서 저항대에 돌파를 시도했던 그런 흐름들이 남아있는,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자율주행하면 탑3 안에 좀 들어가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의 흐름이나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해요. 자, 왜냐?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기도 해요. 자,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자, 추가적인 저점을 깨지 않은 채 이 구간이 되면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점. 자, 즉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지지와 저항 라인이 계속 만들어지는 박스권 행보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물론 여기까지 봤을 때는 추가적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추세적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자, 갈 때 못 가면 결국엔 뭐예요? 실망 매물이 쏟아지지만 지지 구간에서 버텨준다면 길게 봤을 때는 횡보의 구간이 된다. 횡보의 구간은 다른 말로 즉 매집의 구간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의 시점, 최근에서는 또 장기 이평선의 지지까지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금 공략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지금 자율주행 하나 공략을 하고 싶은데 공략을 할 종목이 뭐가 있을까 두리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종목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공략을 해서 우리가 수익도 많이 챙겨보고 싶다. 저는 대략적으로 지금 만약에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그 다음 고점은 어디가 있어요? 저항대겠죠. 지금 5,000원대까지는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략해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못해도 30% 내지 4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난 조금 아까 봤던 SOS랩의 단타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투자를 하고 싶다, 같이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오셔서 함께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이제 비단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율운항 선박법이 오는 금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일정부터 짚어주셨는데요. 자율주행은 또 머스크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까지도 안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서 살펴보면 좋을 종목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죠. 서로 다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향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SOS를 만나봤습니다. 단타로 공략하기에 적합한 종목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쌍바닥을 다진 이후에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는 이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좀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라이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탑3 안에 드는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신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덜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일 것 같기도 합니다. 지지와 저항 라인이 명확하다는 거 차트상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전략을 제대로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시고 두 가지 종목 중에 전략을 선택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자세한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정말 산타처럼 선물을 많이 주고 있으시죠. 일정들과 관련한 관련주들, 대표님의 관심주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4가지 종목이 지금 공개가 되었거든요. 향후 대응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관심주까지는 만나봤고 그렇지만 우리가 필살기처럼 만나볼 수 있는 건 밀착 종목이겠죠. 밀착 종목은 이슈와 더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어떤 이슈와 얽혀 있을지 투데이 증시 이슈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로봇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제슨 토르를 출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화력을 뿜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봇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이슈는 어느 정도의 화력을 보여줄까? 이거는 사실 의구심이 조금 들거든요. 사실 아직까지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크게 두드러지진 않아요. 들어지지 네. 않았어요. 양자암호가 최근에 좀 치고 나가고는 있지만 맞아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로봇 하나의 이슈로 인해서 이 정도의 상승력, 테마의 상승력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은 앞으로 로봇이 다시 한번 또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우리가 또 측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고 여기에 뒷받쳐주는 또 이 추가적인 이슈가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첫 번째로 조금 설명을 드릴 테마는요, 로봇 테마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순위를 좀 따진다면 앞서 봤던 우리가 양자암호나 뭐 자율주행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좋죠. 이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오늘 4가지의 테마를 준비를 했는데 양자암호 같은 경우 1순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2순위 같은 경우는 드론에 있고요. 3순위나 4순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봤던 자율주행이나 이런 로봇 테마에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게 있냐? 사실 시장을 한 번쯤은 주도했던 업종이라면 기존의 상승폭을 뒤엎을 만한 재료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증빙시켜주는 실적들이 좀 동반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주가 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자, 로봇 같은 경우는 21년도와 22년도 당시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한번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기대감을 뒤엎을 만한 무언가가 나와야지만 여기에 대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요. 자, 엔비디아가 새해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컴퓨터 제슨 토르를 출시할 가능성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슨 토르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나 드론 자율주행 분야에서 인공지능 작업을 수행하는 소형 컴퓨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 제슨 토르를 출시하는 이유, 여기에 대한 의도를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AI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에서부터 로봇 훈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까지 전체적인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도인 거예요. 말 그대로 로봇 시장을 우리가 진두지휘하겠다. 여기에 대한 로봇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조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이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저 뭐 대표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또 상한가에 간 종목들 있을 것이고, 또 21년도, 22년도 당시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그때 대장주를 했던 종목도 오늘도 추가적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가지의 종목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의 시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자, 항상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었을 때 정배열로 바뀌어줘야 돼요. 자, 이 구간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정배열로 잘 올라가고 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역배열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들을 하향 이탈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들었으나 자, 지금 중요한 건 어디예요?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는 현재의 이 이평선이 저항대로 작용될 수도 있다라는 구간입니다. 물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일 모레 목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갭상승을 통해서 이 구간에 대한 돌파와 지지 구간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또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사실 우리나라 로봇 업종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 물론 CES에 대한 행사도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M&A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에 발을 디디면서 여기에 대한 M&A 가능성, 사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대장으로 이렇게 또 상승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지지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가가 최근에 역배열을 만들었었는데 다시 정배열로 올라가려고 하는 과정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까지만 올라갔었잖아요. 딱 아쉽게도 이 구간까지만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구간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미 1차적으로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만 기다리면 돼요? 이 구간의 지지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로보테마의 시장에 상승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추세적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특히나 월봉 차트로 봤을 때 1차적 상승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이 기간을 상승폭을 하나의 양봉으로 만들었을 때 조정은 불과 반밖에 안 나왔어요. 이 구간을 오랜 기간 동안 버텨줬다라는 것은 지금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 주가가 이 기업이 가진 재료에 어느 정도 걸맞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어디서요? 팍스통신망 안에서 같이 공략을 할 거고 자, 이 종목도 좋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 로봇 테마에 대한 공략 이슈를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엔비디아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테슬라와 오픈AI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테슬라의 직접적인 행사까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뭐 로보택시도 공개를 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공개를 했었는데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주가 최근에 또 갑자기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었어요. 그 왜냐? 오픈AI 어딘지 아시죠 다들? 챗 GPT를 만든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AI를 넘어서 로봇까지 만든다고 해요. 자,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 제작 검토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로봇에 대한 이슈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밀착 종목을 소개시키기 전에 이 로봇 이슈를 보면서 여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종목을 같이 공략을 할 거예요.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AI 휴머노이드를 키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테슬라 옵티머스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사실 현대차가 로봇에 대한 이슈를 낼 때마다 항상 붙어 다니는 기업이 있어요. 보스턴 다이너믹스죠. 최근에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성탄절 전날에 또 어떤 로봇까지 하나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 로봇이 사실상 그동안 계속 몇 년간에 걸쳐서 매년 꾸준하게 개발되어 오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항상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작년보다 더 수준 높은 기술들을 구현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주 어떤 기업이냐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은 자율주행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기종 로봇이 상호 교감하면서 미션 수행이 가능한 관제 및 군집주행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이에요. 자, 그냥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업은 직접적으로 보스턴 다이너믹스와 연결성이 있는데 현대그룹 계열사 보스턴 다이너믹스와 파트너십이 부각된 기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를 직접적으로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차트만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갔다고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자, 특히나 추세적 하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던 가능성이 높았던 구간에서 자, 지지를 갑자기 만들어내더니 어떻게 돼요? 수급이 폭발하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공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몇 거래일에 거쳐서 지지 구간도 만들어졌고 자, 특히나 무너졌던 지지 구간을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회복을 시켜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충분히 지지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힘이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보고 있는 종목인데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놓치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같이 미리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닌 이상에는 이 종목 공략해볼까 하다가 이미 저기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더 이상 놓치지 마시고, 자, 제가 시간 관계상 네 번째 테마, 드론 테마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봤던 세 가지 테마로서도 우리가 25년도에 공략해야 되는 수익 포인트는 넘쳐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제가 또 박성신방 안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늦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로봇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화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확실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 두 가지도 짚어주셨죠.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 종목도 조금만 지켜본다면은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보다 더 공략하기 좋은 건 밀착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에 로봇 안에서도 시장의 관심을 충분히 받아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하락 추세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이 하락분을 빠른 시간 내에 다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 화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더 큰 상승분까지도 우리가 챙겨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슈와 더불어서 차트의 흐름까지 살펴봤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더욱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공개가 되지 않았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더욱더 세세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더 세세한 정보들, 전략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50분 전까지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드론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빠르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머스크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드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드론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봐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을 탑이라고 꼽으실까요? 아, 근데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25년도만큼은 드론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슈가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제 손을 맞잡고 드론에 대한 그렇죠. 이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이슈도 있고, 사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게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모빌리티 얘기를 꾸준하게 했었어요. 자,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한 정책이 스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25년도까지 처음에 이슈가 있었던 만큼 사실 25년도만큼은 드론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간이 좀 약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밀착 종목만 간단하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는 이제 여러분들 방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중국이 신형 전투기를 온라인에 공개를 했어요. 뭐 동영상을 찍든 이 사진을 찍든 공개가 되는데, 자, 여기가 머스크 씨가 여기다 대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 쓸데없는 행동한다, 쓸데없는 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부정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냐? 미국은 장거리 드론이 필요하다. 자, 중국이 개발 중인 신형 전투기의 시험 비용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유인 전투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드론 전쟁 시대가 됐다고 강조를 하죠. 물론 최근에 또 국제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북한이 맨날 오물풍선 뭐 갖다 던져요? 드론으로 오물풍선 갖다 던지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맨날 얘기하면 뭐 얘기 나와요? 드론, 자폭 드론 얘기 나오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전쟁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길 때마다 드론에 대한 이슈는 끊이지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혜주를 제가 꼽고 있는 수혜주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종목은 역사가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21년도, 22년도 당시에 드론이 잠깐이나마 반짝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대장주를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의 이 차트 흐름이 그때 당시 드론 이슈가 나오면서 만들어진 차트 흐름이에요. 그때 대장주였습니다. 자, 지금은 물론 뭐 에이럭스를 포함한 여러 뭐 JCR 시스템 이런 후발주들이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이 종목 이때 당시에 이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재료적인 부분이 됐든 수급적인 부분이 됐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딱 주가가 어디예요? 이 저점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이다. 특히나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거래량, 이게 사실상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집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월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지금 이 구간 방금 전에 매집이 계속 꾸준하게 진행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간입니다. 보시면 윗꼬리들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 자, 그 구간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은 이 주가가 아래에서부터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파동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24년도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단 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내년 우리가 25년도에는 수익을 또 잔뜩 챙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한 준비들 제가 오늘 10분부터 50분까지 알차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익들 여러분들 박스통신망 직접 함께 하셔서 25년도만큼은 수익으로 가득 채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년 국내 증시에서 드론의 중요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만큼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주식광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